교무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니까 걷는 것 같아요. 근데 걷어서 막 실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문제 확인만 하고 그냥. 보고 끝. 이렇게. 네. 봅시다. 일단은 뭐 숙제나 꺼내봅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문제에서 못하고 치면서 또다시 붙여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거 별표 아니에요. 많이 죄송합니다.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사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44번이죠. 22쪽에 있는 44번 맞으신 분이 안 계시죠? 네, 많이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없어요. 요새 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합이 없으니까 개수로 보시세요 라고 얘기해놓고서 답은 또 이 안에 없습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답이 이 안에 있긴 하죠, 그죠? 4번이죠. 4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못 써주시면 죄송합니다. 쌤, 예? 저 돼지 복사해줄 수 있어요? 저 이건 줄 알고 밖에서 이거 갖고 와볼 수 있어요? 누구죠, 걔는? 오투? 여분이니까 이거 쓰시고요. 아유, 한 번 더 받았으니까 한 번 더 풀어야 되네. 오늘 교대비를 빠졌어요. 아, 그래? 한번 갖고 오시면 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44번 못 본 게 정상이죠. 44가 답이 아무리 고쳐도 답이 계속 틀리는 게 정상이죠. 아무리 고쳐도 이상이 정말 이상하다. 14번이네요. 객관식답으로 나와있어요. 14번. 네, 그죠. 답이 뭐가 나오죠? 자, 14번 답 먼저 답이 0 맞죠? 네. 그 다음에 저 여러 번까지 방정식 중에서 방정식 3개로 연립한 게 근 3개, 해 3개 그 방정식이 교육과정 아니에요? 빠졌네. 식세 그 3개가? 네, 여기 실수 3개짜리는 방정식 빠졌는데 루트 들어간 거랑 이 3개짜리는 교육과정이 아니라서 가우스하고 시험이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던데. 아, 그렇게 말씀하셔요? 3개짜리 안 낸다? 시험을 낼 수가 없대요. 아, 은근슬쩍 내는데 안 나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니까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사실은 되게 별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저기 교과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거기는 지금 또 그런 게 있죠. 자사고 뭐 재평가 같은 그런 개념이 있어서 하여튼 밑보이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고 자, 시작해봅시다. 제가 그 달력을 똑바로 못 봐갖고 이번 주에 가시는구나. 다음 주에 수학여행 가시는 분은 이번 주에 안 계실 거라고 믿고 정작 가시는 분은 또 제가 왜 안 와요? 말고 있고 정신이 없었대요. 10을 10이 있어요. 10? 10을 10. 알겠습니다. 또 달력을 못 보니까 그 전주나 당일 왜 안 오세요? 뭐 이러고 있을 겁니다. 노여 마시고 달력 볼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이어서 시작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안 했었고 실제로 부등식이 이제 15쪽부터 시작이었었고요. 15쪽은 괜찮으신 거죠? 와, 정말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6쪽에 있는 놈들 괜찮으십니까? 7번부터 12번까지 중에 틀린 거 없었어요? 12번이라고 해볼까요? 자, 정수인 해의 합이 5여야. 나 12번 지금 잘하셨네. 상당히 잘생긴 문제입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자, 12번 문제 보시면 2차 부등식, 내가 2차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다지 영향가는 없습니다. 자, 얘가 0 이하입니다 라는 녀석의 정수인의 합이 5여야 된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녀석을 보실 때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당연히 둘로 갈라서 고정 그래프 y는 x의 제곱 빼기 2x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하다가 플러스 1까지 그냥 쓰는 게 더 간단해 보여서 일부러 이렇게 찢습니다. 자, 이거에 관련한 문제풀이 스킬은 좀 이따가 다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갈라서 고정 그래프, 이동 그래프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보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정이다, 이동이다 라고 하는 것은
좌표축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다 이런 컨셉으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k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y는 k제곱 했을 때 k가 상수라면 얘가 이제 x축에 평행한 직선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시겠죠? 근데 k 값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모르잖아. 그러니까 k 값을 뭐라고 주느냐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이동한다. 무엇에 대하여? 좌표축에 대하여 이동한다라는 컨셉으로 이동그래프라는 표현 많이 쓰고요. 얘는 하여튼지 간에 미지수랑 변수랑 약간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x가 변수인 건 맞습니다. 뭐 더 어려운 말로는 독립변수, 종속변수 얘기하지만 하여튼 x가 변수인 건 맞지만 요거 그래프 좀 그려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그리시는 거죠. 어떻게 그리실 거예요? 1,0에서 x축이랑 딱 하고 접하는 요 그래프 그리시는 거 맞죠? 그죠? 얘는 좌표축에 대해서 딱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그래프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잘 생각을 해요. 이거 뭐냐면 정수인 해의 합이 5여야 된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K가 하여튼 정수인 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K제곱이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반드시 답이 되는 게 일단 하나 있습니다. 뭐요? 1이 답이 되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여기까지 수긍하세요? 자, 그래서 y는 k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때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근이 정수인 근만 생각할게요. 부동식에서의 근 중에서 정수인 근만 따로 빼주시면 일단 x는 1은 확정이야. 그냥 무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아는 학생들 명단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오늘 경기 오고 저희 어디 갔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친구가 늦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잘 느끼긴 하는데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쓰면요? 예. 네. 감사합니다. 공부가 많으시고. 친구 남편이 IT 계열의 일을 하는데 걔가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 미국에 살거든요. 재택근무가 되게 많아갖고 월요일에서 미국 여러분 저기 웬만하면 하여튼 이걸 녹화를 할 필요가 있나? 네, 하여튼 유학가세요. 유학가시고 웬만하면 눌러 앉으세요. 그러니까 미국도 미국 나름이기는 한데 얘네는 서부 쪽에 살거든요. 동부에서 이제 원래 공부를 하다가 본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미국의 땅덩이 겁나 크잖아요. 근데 이렇게는 안 생겼고 근데 그 세미나 같은 거 하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미국의 전역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이제 모이잖아요. 주로 미국에 있는 사람이 많죠. 어쨌든 숫자는. 그럼 동부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부 쪽에 이렇게 춥고 눈도 오고 막 이런데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막 뭐가 똑 부러져야 되고 막 이렇게 약간 딱딱하고 재미없는데 얘가 이쪽 소속으로 있다가 여기 사람들을 세미나 가서 만나서 깜짝 놀랐던 게 막 뭐라고 한참 발표를 하면 인터레스팅 이러고 이제 막 이제 맨날 서핑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되게 웰빙한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어머 이런 세상이 있어? 이러고 이제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완전히 딱 횡단을 해가지고 가고 지금 이제 즐겁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 가세요. 진입을 어디로 하시든 상관없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뭐 석사하고 박사 하는 동안에 고생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때 고생을 하는 건 아니잖아. 어차피 그러니까는 20대 내내 그냥 고생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학위 좀 좋은 거 하신 다음에 내셔널 랩이 다 해서 연구돼 있거든요. 국립연구소. 네, 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뭔가 포닥하고 내셔널 랩 다니다가 그 다음에 뭐 어쨌든 범 실리콘밸리 계열에서 좀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회사 들어가시고 그러면 젊은 나이에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러다가 이제 본인이 조금 이거 되겠다 싶으면 창업을 하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되게 힘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네, 그 친구 보니까 친구 남편이 IT 계열의 사람인데 재택근무를 정말 많이 해요. 월요일에 아예 우리 상식으로는 한국이 주 5일제가 된 지 얼마나 됐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주 5일이 아니었어요? 이거 모르시는구나. 되게 옛날 분들은 반공일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시면 진짜 옛날 표현인데 저희 세대도 안 쓰는 말이거든요. 토요일이 평소에는 이제 가득 채워갖고 밤까지가 일 있고 토요일에는 학교로 치면은 4교시까지밖에 없었어요. 학교로 당연히 가는 거죠. 물포도 나중에 원래는 당연히 토요일에 4교시까지는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는 그래서 토요일에 그 오후 절반이랑 일요일까지는 노는 거죠. 이날은 반만 비공짜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뭐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제 반만 비는 날이라서 반공일이 이제 토요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날은 반공일, 그다음에 이날은 공일. 그래서 갑자기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얘기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놀토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갖고 야 우리도 한번 토를 놀아볼까? 이렇게 하는데 너무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홀짝이었나? 하여튼 한 주는 학교 가, 한 주는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는 토요일은 놀토라 그래서 야 뭐 이번 주는 놀토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 학원 스케줄 엄청 잡기 시작했죠. 놀토마다. 그 다음에는 토요일에는 이제 아예 안 간대 라고 해서 옛날에 주 6일 학교를 가던 시절에는 방학이 더 길었어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수업 일수를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지금 토요일마다 학교에 안 가시는 건 실제로는 방학이 팡팡팡팡 줄어드는 건데 옛날에는 여름방학이 못해도 5주 됐어요. 겨울방학은 꽤 길고 그 다음에 뭐 겨울 방학식을 한 12월 중순 넘어서 하면 조금 늦게 하는 거죠. 정말 심한 학교는 지금 아예 1월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한대부고 이런 데는 좀 심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기본이 그랬어요. 혹시 선생님 들어오실 때 계속 그 선생님 계셨어요? 그럼 얼른 좀 나가고 하여튼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저희 그 출결 프로그램이 다운돼가지고 다 계시는 분들 몰라요.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을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정수인근이 x는 1은 무조건 확정이고 그 다음에 한 개는 아닌가 보죠. x가 1 혼자만 정수인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얘기하는 거랑 좀 뭐가 안 맞아 떨어져요. 합이 5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높여볼 텐데 k제곱이 적당한 높이에 있어서 만약 2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자동으로 누구를 같이 데려가요? 네,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0을 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이차함수의 대칭성이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대칭하세요. 그러니까 0은 안 데려가고 2만 데려가야지. 이런 설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1의 대칭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아직도 2개 더해서 3밖에 안 돼. 그러면은 여기다 이제 3을 하나 데려가 보죠. 3을 데려오고 싶으세요? 그럼 강제로 누구를 데려올 수밖에 없어? x는 마이너스 1도 같이 정수인 그 일수밖에 없다는 거죠. 캔나 트리플 아니죠.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k제곱이라고 하는 게 대충 한 어디보다는 커야겠다. 3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이 값이 여기가 지금 3,4여야 되거든요. K의 제곱이 4보다 크다 쪽인 건 알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은 저기 등호를 좀 조심조심 써주실 필요가 있는데 K의 제곱이 4랑 완전히 똑같았다고 할 때 여기가 등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X는 3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K의 제곱이 4 이상인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또 닫아주실 필요가 있죠. K의 제곱이 그럼 겁나 크고 되는 거냐? 무조건 다 됩니까? 아니죠. 쬐끔쬐끔 뭔가를 더 추가해 갈수록 모든 정수근의 합이 더 커질 거란 말이죠. 적당히 커져라. 너무 커지면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위에서 B라는 값으로 닫아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정수인 해가 뭐가 포함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4를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점의 좌표가 뭐냐면 4, 뜨뜻 해보시면 9 이렇게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따라서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9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 수긍 가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녀석 해보시면 끝나죠. 자, K라고 하는 것이 양수음수 이야기가 있을걸요. 양의실수 K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요 녀석은 2 이상이고 3 미만이다. 그래서 2, 3은 6 이렇게 보시면 끝나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그 다음은요. 14번은 아무리 풀어도 답이 안 나오죠. 얘는 0이 답입니다. 잘하실 거죠? 자, 이쪽 페이지 괜찮으십니까? 답? 13번 같은 것도 괜찮으신 거예요? 13번 어떻게 보셨어요? 13번에서 제가 이쁘게 잘 푸셨네. 대수적으로 푸셨고 13번을 13번 좀 풀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부등식 뿅뿅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냥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역시 고정 그래프, 이동 그래프 달라서 얘는 이제 1,-5를 꼭지점으로 가는 이 포물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y는 2에다가 절대값의 x 빼기 2 요 녀석을 생각을 해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짜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2,0 이렇게 생긴 거 납득하십니까? 네, 그러면 포물선이 뭐보다 작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2였을 때 미안합니다. 부등식의 영역 얘기를 살짝만 할게요. 얘를 갖다가 제가 fx라고 설정을 한다면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으냐면 얘네들의 관계를 좀 존중해가면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x는 2였을 때 얘가 이 v자가 어떤 식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해서 한번 살짝 그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f2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시면 1 빼기 5가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4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알아서 하여튼 음수 거기까지만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2,0이라고 하는 건 여기부터 출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x축을 요 정도 높이에다가 잡으면 되겠다. 여기까지 숨 가시니까 y축은 안 중요해서 안 그렸습니다. 그냥 쓸데없으니까. 자 그럼 한 놈은 이렇게 가고 한 놈은 이렇게 가겠죠. 여기까지 숨 가시니까. 우리 출제자가 물어보는 건 뭐였냐면 이 꺾은 노란 무늬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였기 때문에 등호는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서부터 저기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건 맞죠? 어느 순간부터는 포물선이 더 뚫고 들어가겠구나까지를 아시는 상태에서 그럼 저는 이쪽 끝과 저쪽의 끝에 있는 그 경계값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번 푸신 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냐면 얘네들이 같대요. 이제 이렇게 놓고 풀 건데 자, 그래서 첫째 x가 이보다 컸을 때 그냥 등호 붙이긴 하겠습니다. 그때는 x의 제곱에서 2x 빼기 4와 2x 안녕하십니까 빼기 4 한 개 똑같다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x의 값은 0 또는 x는 4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부러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지만 않다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요. 속도가 너무 느리지만 않다면 여기에서는 0은 답이 안 된다는 거를 그냥 예를 통해서 대전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림을 통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는 거 맞죠? 이 정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뭐였어요? x의 제곱에서 2 곱하기 x 빼기 4를 하셨을 때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라서 니들이 없어져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통해서 마이너스 조금만 써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고 그 다음에는 뭐 크게 어려운 거는 없을 것 같은데 18번 어떻게 하셨어요? 18번에서의 해법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지금 딱 0이 돼야 된다는 뜻이네 해가지고 이제 A값을 바로 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하실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부등식 푼다고 그래놓고 실제로는 방정식을 풀어서 경계값을 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야 지금 마이너스 2가 여기 방정식 근이래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좀 편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마이너스 2와 b를 두 개를 구하시면 뭐가 나오냐? 두 개의 합인 2가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b는 4일 것이다. 이 정도 속도로 구하시면 좀 급할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19부터 24까지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었어요? 24번 이상이요? 3번이요? 4번이요? 4번이요. 24번이 마음에 안 드세요? 14번 답이고 14번 영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24라고 하셨어요? 듣고 나서 바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에? 23이요? 4요? 24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자, 24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인의 실수 있죠? 자, 이 표현은 무엇이랑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이거 항등식 할 때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실수에 대해서 항상 그렇다. 임의라고 하면 이 맘대로 아무거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하여 그 다음에 어떤이라고 시작을 하실 거면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도 하나만 이제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값에 관계없이 이제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한다. 우리가 이제 임의의 실수에 대하여 모든 실수에 대하여 x값에 관계없이 또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했던 거랑 같은 이제 그 연장선에서 부등식 같은 경우는 항부등식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 놈들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절대부등식의 대표적인 예로 산술기하 평균의 관계, 코시 슈바르츠 관계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밖에도 요것도 나름의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중의 한 종류로 실수를 제곱하면 0 이상이다. 이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부등식 단원이 들어가서 은근슬쩍 산술기하 비슷한 녀석들이 나오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대놓고 내면은 그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은근은 이렇게 살살 좀 약간 경계에 걸칠 만큼.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저는 뭔 생각을 했냐면요.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야매로 푸는 것도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x에 대해서 내림차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 빼기 2y 곱하기 x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수 쪽을 갖다가 3 곱하기 y의 제곱에다가 제가 야매로만 좀 끝내버렸대요. 4ay에다가 아직 골배대로 적지 마세요. 자, 얘가 0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자, y를 일단 잠깐 어떤 실수인 상수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요, 뭐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가 뭐 z축 이런 식으로 y는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위에 떠 있어야 된다 이런 꼴이 되는 거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돼요? y까지를 마치 상수인 것처럼 놓고 갔을 때의 그 판별식, 첫 번째 판별식이란 4분의 d1이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 c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까?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시면 마이너스 2 곱하기 y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ay에다가 마이너스인데 얘가 0 이하인 거죠. 0보다 작으면 일단 만만한 거고요. 0이랑 똑같아지면 어떡하냐, 접할 텐데. 괜찮아. 여기 같은 거에 있어서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y에서부터 뭐 z 아니면 t 그 세로축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시든 x나 y 빼고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가로축이 y 이렇게 두었을 때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겠죠. 뭐 가령 z는 마이너스 2y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a의 y 빼기 2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이런 꼴이 되어야 된다는 것까지 수긍이 가십니까? 납득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접하는 것까지 허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4분의 b 판별식 쓰셨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시면 이렇게 되나요? 얘가 또다시 0보다 작다 쪽이다. 그러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껴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석해법이에요. 요거 방법 아시겠습니까? 자, 그 변수를 막 이렇게 이름 바꾸는 거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근식 했을 때랑 거의 똑같은 컨셉으로 아무거나 하나 차수 웬만하면 낮은 걸로 해서 한 문자를 잡아서 걔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놈이 항상 0 이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실수 y에 대하여 여기서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쪽이어야 되죠. 같은 것까지 허용할 수 있음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판별식의 판별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2차식인데 위로 올라오는 2차 함수가 그 y축에 딱 접하거나 그거가 밑에 있을 조건을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별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대한 진짜 솔직한 야매풀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는 정석풀이로 반드시 푸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남는다, 심심하다 그러면 야매풀이도 한번 봐주실 필요는 있겠죠. 자, 24번에 이제 다른 풀이를 좀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하고 2xy 때문에 제가 완전히 꽂혔거든요. 어머나, 얘는 반드시 y제곱이 필요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운이 좋아서 답을 맞은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식과 완전히 같진 않으니까 2 곱하기 y의 제곱에다가 4 곱하기 a y에다가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얘가 x 빼기 y의 제곱이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딱 보니까 뭔가 2 곱하기 y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잘 모르겠고 요런 꼴로 생기면 참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4 곱하기 a가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4군요. 여기 해보시면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풀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여러분한테 논리적으로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얘가 항상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답을 내놓는 건 아니라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정석풀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뭐 해볼까요? 19번, 아니 저기 19페이지 괜찮으십니까? 25번부터 틀린 거 없어요? 아니면 29번 같은 경우 29번 제가 별표를 쳐놨거든요. 뭘 조심하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이라고 했으니까 K는 2 같은 거 데려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인티노 답이 3개인가 그러면 0에 의해서? 맞아요? 얘 같은 경우는 2차 부등식이랬으니까 K는 2가 아니다를 보는 순간 바로 메모를 해놓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막 몰라가지고 틀리고 개념이 탄탄하지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이유가 아니라 헷갈리고 덤벙대가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그 무슨 고양이처럼 알았어 메시지는 받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알아서 할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금세 헷갈려서 틀리니까 2차라는 말이 있으면 K는 2가 아니다를 무조건 써두세요. 써두셔야 이따가 문제 풀 때 안 틀립니다. 이 페이지가 전부 다 그런 계열이었고요. 31번부터는 괜찮으십니까? 의외로 34번을 질문을 하시나? 그건 필요 없나? 이 페이지에 이상한 놈이 어떤 거예요? 33은 괜찮으셨어요? 한번 이거 같이 했었나요? 아닌가요? 같이 안 했나요? 33번 한번 정리해드릴까요? 점점 이렇게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세지면서 점점 이렇게 출력이 낮아지네요. 33번 좀 같이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냥 부등식이라고만 얘기를 했네. 자, 음이 아닌 정수. 자, 음이 아니라 그랬으면 A가 0인 경우, 그 다음에 A가 양수인 경우 이렇게 둘로 갈라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값 같은 거 푸실 때 항상 이상이랑 0 미만 이렇게만 보시니까 카테고리를 둘로 나눈다고 자꾸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양, 0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 것을 양수, 그 다음에 0은 그냥 기준이고요. 0보다 작은 놈을 음수 이렇게 볼 거라서 A라는 실수와 0이라는 실수 둘 사이에는 반드시 셋 중에 하나가 백타적으로 성립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야 A가 0 이하래 라는 표현을 딱 들으셨을 때 얘를 딱 보고선 아 그래 작을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구나 인 건 맞지만, 작을 거면 작기만 한 거고 같을 거면 같기만 한 거예요. 같으면서 작다 이런 표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하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야 이하라니까 라고 줬을 때는 출제자가 우리한테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작을 거면 작기만 해, 음수이기만 해, 또는 0이기만 해. 근데 0인지 음수인지는 안 알려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33번 끝까지 가보면 음이 아닌 정수라 그랬으니까 0이거나 양수이거나, 자 일단은 A가 0이었다고 하면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2만 남거든요. 자 이거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실수 X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심지어 얘는 X는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존재하냐를 물어봤는데 2개도 있고 3개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X가 모든 실수라는 걸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진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주 엄격하게 수학에서 존재성을 보이시오. 존재성, 그 다음에 유일성, 아니면 모든 실수냐 이런 것들 덕후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주제거든요. 존재성을 물어보고 있으면 저 같으면 그냥 X는 0일 때 돼 이라고 하나만 보이시면 이미 충분합니다. 놀라워요? 네. 모든 실수 다 되는 거 맞는데 네, 그 중에서도 하나만 하여튼 존재하는 거 한 개만 딱 보여주시면 끝납니다. 이러면 수학적으로 완벽한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0보다 컸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존재만 하면 돼요. 존재만.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도 A를 포함한 상태로 이제 이런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얘가 X축이랑 만나는 적은 있음이라고 푸시면 끝나는 거죠. 자, 판별식 써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런 걸 써주시고, 얘가 0 이상이면 됩니다. 해서 A의 값이 0 이상 3분의 8 이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정수 값은 뭐가 나오냐? 0 이상이라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A가 0보다 크다는 걸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실제로 A는 0이면 안 돼요. 요 풀이에서는. 그죠? 이거 서술형 쓰면 굉장히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1 또는 A는 2 이렇게 두 가지 가능한 거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0, 1, 2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그래서 세 맞아요? 자, 여러분 이제 디테일한 것 좀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기서 괜히 뭐 앞에 거 1번에다가 X는 모든 실수라고 쓰시는 게 X는 0일 때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 되게 무서우시죠? 이렇게 써도 되나? 당연히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근데 어쨌든 얘는 뭐 큰 주의사항은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가 0보다 컸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게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등호를 계속 살려두시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더러 서술형을 쓰라 그러면 A는 0 초가 2고 3분의 8 이하입니다. 한 번 더 쓸 것 같아요. 서술형이었으면. 여기는 절대로 등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 식은 판별식에서부터 나온 건데, 판별식이라는 말을 쓰려면 애초에 A는 0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A가 0보다 크다를 갖다가 대전제로 깔아놓고 답에다가 A는 0 이상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눈으로 보고 일단 0이어도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논리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1번에서는 A는 0, 2번에서는 A는 1 또는 2.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3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 거 해봅시다. 뭐 해볼까? 34번은 안 물어보신다고요? 물어보실 거예요 혹시? 필요 없어요? 39번 같은 거 좀 해볼까요? 39번 풀이가 이렇게 짧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39번 해봅시다. 얘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말을 그냥 자기 맘대로 거두절미하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뭐라고 모든 실수라고? 뭐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자, 걔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라 그랬기 때문에 X가 2초가 3 미만인 그러한 실수에 대하여 걔네들 데려와. 그러면 걔네는 이걸 만족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X의 제곱, 이거 내가 푼 거랑 다르게 풀 수 있겠네. 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X 플러스 괄호 열고 2K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하셨을 때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컨셉이라서 그 다음에는 뭘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될까요?
이 녀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걸 수긍하십니까? 제가 일부러 x축은 안 그렸습니다. 안 그리기도 했고요. 실제로는 미정계수가 있어서 못 그리기도 합니다. 둘 다예요. 자, 그러면 2에서부터 4까지 였을 때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였기 때문에 x값이 2에서부터 4까지 갈 때 2,f2 제가 주어진 함수 fx라고 이름 붙여주겠습니다. 4,f4 이렇게 되는 것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로 하여금 x축을 저거보다 밑에다가 그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 생각을 해봐요. F2가 애초에 양수였다고 하죠. 등호는 있다더라. 자, F2가 양수야. 그러면 F4는 자동 양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x는 1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x가 2에서 1, 2, 4 이렇게 갈 때 얘는 증가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F2가 4다만 충족하면 F4는 자동으로 4가 되고 x가 2에서부터 4까지 올라가는 어느 값이라도 y값은 항상 0보다 크다는 설정이 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니까는 F2가 우리 중에서 최약체야. 최약체조차도 x축보다 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식을 fx라고 놓고 f2를 써보시면 얘는 뭐가 되느냐 2 곱하기 k의 제곱 빼기 8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자,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에서부터 바로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이렇게 해서 풀었는데 요거는 그냥 정말 요런 잡 기술이고요. 얘가 핵심, 얘가 문제는 아니고 요 컨셉을 정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드디어 좀 늦었지만 등호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F2가 딱 0이었다고 생각을 해봐. X축이 여기 다 걸쳤어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 요것만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X축이 딱 여기 걸쳤어. 상관없어요. 그럼 어차피 2,0에서부터 쭉쭉쭉 성장하는 그래프인데 우리는 애초에 x가 2초가였을 때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였기 때문에 2였을 때 0인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에 알파에도 베타에도 둘 다 등호가 붙어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별거 없죠. 그 다음에는 뭐 40번 같은 경우는 괜찮으시죠? 41번도 괜찮으셨죠? 그대로 이제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좀 가봅시다. 42, 3, 4, 5, 6 얘네들이 이제 완전 지뢰밭이었죠. 오타 있고 막 오타 붙여더니 답이 없고 막 44번은 개수 4개가 맞습니다. 안 틀리셨어요. 그 다음에 45번 같은 거 괜찮으신가요? 46번은 지난번에 오타를 고쳤죠. 괜찮으신 혹시 거기를 못 두셨나요? 46번에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됩니다. 네,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47번 괜찮으십니까? 5번 다 맞아요. 48번도 필요 없어요? 아니요, 저 필요해요. 아, 예, 알겠습니다. 48번이 필요한 거 알겠습니다. 자,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실수 x가 기회를 만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어떤 상황인지 좀 그림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자, 48번에서 보시면 위쪽에 있는 부등식은 굉장히 쉽게 풀리죠. 그냥 답을 대놓고 써놓거나 마찬가지입니다. 48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x는 0초가 6 미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두 번째 녀석은 뭐냐면 x 빼기 1, x 빼기 a 이렇게 하셨을 때 걔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두 번째 부등식을 못 풀겠어요. 솔직하게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a가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자, a랑 1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a에서 1까지 이렇게 되었다면 얘는 이거예요. 그죠? 또는 만일 a가 1이었다면 그랬으면 그냥 x는 모든 실수죠. 왜냐면 a가 1이었으면 얘는 x 빼기 1의 통째로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거든요. 어차피. 아니면 혹시 이건가? a보다 1이 더 작은가? 그랬으면 요거라서 저는 지금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조금 더 읽어볼게요. 여기 얘를 더 이상 들여다보고 있어봐야 좋은 일 안 생긴다. 일단 넘어가자. 자, 그러면 밑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요? 2차 부등식 뿅뿅을 만족할 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걔네들의 연립 부등식의 해가 x 빼기 5x 플러스 2 해보시면 너무 대충스럽다. 보다 마이너스 2초가 x는 5 미만이어야 된다. 이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아니겠네요. 자, a가 1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긍 가십니까? a가 1이라고 하면 x는 모든 실수가 돼야 돼서 모든 실수가 전부 다 요 안에 들어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얘가 답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a가 1이 아니군요. 이거 하나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거냐면 0에서부터 6까지 얘가 지금 걸리네요. 앞에 부등식에서 밑에 있는 요 a
요 쌍이 얘를 잘라주지 못하면 x가 가령 5 이상이고 6 미만인 그 x들은 여기에 못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느냐면 좀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쓰셔야 되고요. a는 어딘지 몰라서 못 쓰겠고 5가 있고 6이 있고 중간에 1이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0 어디 있어? 0이 어딘지도 모르네. 좀 침착할게요. 왜 이렇게 웃기냐. 자, x가 0초가 6 미만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죠? 얘하고 저 1하고 a에서 끊는 저 그래프 어떤 식으로 끊어야 뒷칼이 없을까? 그게 고민이고. 이거 말이 네. 여기 저 위에 두 개 식에서 나온 그 식의 범위가 네.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연립부등식의 최종 결론이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최종 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나왔냐면 저는 얘가 지금 요 녀석 있죠, 밑에 녀석. 걔가 a가 1보다 크다는 설정으로 풀었어요. 그러면 1 이하이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난 게 이쪽 더듬이를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직은. 그죠? 여기까지 수긍 나십니까? a가 1보다 컸다 그러면 1에서 하나, a에서 하나 이제 요 녀석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a를 지금 얘 다리를 어디다 내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a가 요 정도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망하죠. 뭐 때문에 망해요? 요 사이에 요 녀석들은 이 사이에 들지 않으니까 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납득하십니까? 그렇죠? 자,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가 아예 요 정도에 있으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까? 이 꼴을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응? 엥? 자, 지금 뭐냐면 노란둥이랑 파란둥이의 겹치는 부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설정이었다면 연립부등식의 해 자체가 x는 0초가 1 이하예요. 여기까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들은 마이너스 2초가 5 미만에 퐁당 빠지는 거 맞죠? 우리는 마이너스 2초가 5 미만 요 사이에 연립부등식의 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머지 얘네들은 그냥 아예 연립부등식의 해로서는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이런 설정을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정수 a의 최소 값이 6이다.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얘가 a 이상이기 때문에 a가 딱 6에 떨어져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6 미만이고 노랑둥이는 6 이상이기 때문에 a는 6이었을 때 문제 안 돼. 정확하게는 a는 6 이상이어야 함.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최소값은 6이다. 이제 이렇게 끝내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수긍하십니까? 네, 제가 한 번에 답을 얘기해버렸습니다. 망태클을 조금 더 많이 타보셔도 괜찮습니다. 시험 볼 때 말고 혼자 공부하실 때는 마이너스 2랑 0이랑 1이랑 5랑 6이랑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색깔로 그릴게요. 자, 0에서부터 5까지,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고 노랑둥이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거죠.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그건 확실하게 아세요. a가 6 이상이면 될 것이다까지는 수긍이 가신 거죠. 그래서 1보다 a가 더 컸을 때는 a는 무조건 6부터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혹시 얘가 이렇게 생겼으면 어쩌지? 한번 그려보시면, 그러니까 a가 1보다 작았다 그럼 얘가 더듬이가 이쪽 저쪽 이렇게 이제 퍼질 텐데 파란색하고 노란색의 공통 부분이 얘를 다 포함을 해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돼버리면 x 값이 1 이상이고 6 미만 이렇게 될 거라서 요만큼이 요 영역에 들지 못해서 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렇게 해야겠네. 저렇게 하려면 a가 제일 밑으로 내려왔을 때 6부터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으십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시간을 잘 보면서 푸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장까지 가는데 7월 2일, 3일에 이걸 못 푸시진 않겠습니다만 되게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진짜 이렇게 좀 다른 문제 먼저 푸신 다음에 컨디션 좋을 때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닌데 하다가 이제 헷갈려갖고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거 좀 조심하시고 52번 괜찮으신가요? 아니요. 다시 합시다. 잠깐만요. 49번 어떻게 하셨어요? 42번 이상한가요? 이분이 잘렸군요. 죄송합니다. 개수를 구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는 4, 500에서 15가 맞습니다. 맞아서
어디 가려고 했다? 49번인가요? 49번 잠깐 하고 갈게요. 49번 같은 경우는 얘의 해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위에 있는 녀석 들어보시면 x는 마이너스 3미만 또는 x는 2 초반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제가 밑에 있는 녀석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뭐야 얘는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다? a에 대해서 y는 3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는 당연히 a 플러스 3일 거고요. 이 녀석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러니까 침착해. 얘는 a 빼기 3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별 얘기 아니고요.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a 빼기 3 이상이고 a 플러스 3 이하이다. 이렇게 되는 거는 보이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그 다음에 뭔 생각을 했냐면 대칭 생각을 했나? 그냥 a 빼기 3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얘보다 작으면 되는 거 맞아요? 아니면 a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더 크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한 번씩 틀리셔야 됩니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든지 또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수직선상에서 a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돼. 여기 다 돼. 자 얘보다 작은데도 다 돼. 그럼 뭐만 안 되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52번 하려고 그랬나요 제가? 정신 하나도 없네요. 자 52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에어컨을 틀 때 온도를 좀만 높이겠습니다. 지금 16도 설정이거든요. 자 52번 봅시다.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4개였다. 저는 52번에서 위쪽 식을 보고 뭘 먼저 생각을 했냐면 얘는 x는 1에 대해서 대칭이네. 그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자 y는 x 빼기 4,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플러스 4까지 이렇게 되는 거네. 그 다음에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요. 얘도 지금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얘도 어디서 둘 다 이렇게 사이에 끼는 이런 꼴인 거잖아요.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이게 제 그림을 그대로 보여드리면 얘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0이었을 때 x의 기준이에요. 마이너스 2하고 0이었을 때는 값이 같고 그 다음에 1이 되냐 안 되냐? 2는 안 돼야겠네. 요게 이제 저의 풀이었어요. 이게 제 풀이 있는 그림이 이게 끝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위쪽에서 준 녀석 자체가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에 대한 대칭입니다.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0이 되면 마이너스 2도 같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원래대로 하면 포물선 기준으로는 1이 될 거면은 얘도 돼야 되겠지만 너무 막 하고 있나?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마음 좀 가라앉힐게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그러니까 이제 위쪽에 나와 있는 녀석이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에 대하여 대칭입니다를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포물선이 이렇게 생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위쪽에 있는 그 1차 함수 이쪽 꺾어진 V자 모양 그 녀석의 x는 마이너스 1에 대하여 대칭인 꼴이기 때문에 출발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를 정수 중에서 여기에서 원래 허용할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이제 이런 꼴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수긍하십니까? 역시 우리는 대칭성을 활용해서 x는 마이너스 1이 됐을 것이고 마이너스 2를 포함하시려면 0도 무조건 같이 포함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맞습니까? 지금 3개까지 포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 포함해야 되고 더 이상은 포함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죠. 여기서 딱 끊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A는 2초와 3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안 들어간 것 같네요. 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가라앉히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가 안 가셨으면. 52번이 요령이었고 다음 페이지는 괜찮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뭐 굳이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53번 괜찮으신 거죠. 괜찮죠. 자 55번 같은 거 보셨을 때 쫄지 마시고 대신에 그냥 미지수를 좀 이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55번 같은 경우는 출제자가 이미 모든 걸 다 얘기를 해버려서 우리가 뭐 재량권이 없고요. 그래서 P점, Q점
C에다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있을 때 출제자가 지금 여기를 X라고 줬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수학에서 수학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시려면 대칭성 굉장히 활용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예쁜 1대1대 루트 같은 거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자, 여기도 X일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런 거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가 6이었는데 요만큼이 X면 얘는 뭐겠어? 얘는 600이 X죠. 그럼 너도 당연히 600이 X겠다. 600이 X인 걸 세로의 A 아래 길이가 600이 X인 거를 1대1대 루트 2로 보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전체에서 6에서 X를 뺐다 이렇게 보셔도 이러나 저러나 자 그러면 BQ가 X였을 때 이렇게 X의 범위가 어쩌고저쩌고 자 APR 과라고 시작을 합니다. APR의 넓이 어떻게 되죠? APR 하시면 2분의 600이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놈이 누구보다 작아야 되냐? 직사각형 PQ CR의 넓이 즉 6 곱하기 600이 X 곱하기 X 하시는 것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저는 당연히 얘 2차 부동식으로 안 풀죠. 얘를 600이 X가 어차피 양수일 수밖에 없어서 한번 이렇게 짝짝하고 약분해 주시면 600이 X보다 2X가 더 큽니다. 이런 꼴이 돼서 X는 뭐가 돼요? 2보다 크다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분의 X의 제곱 삼각형 여기 어느 순서로 불렀죠? BPQ 삼각형 PBQ의 넓이보다 얘가 더 큽니다. 알았어. X 곱하기 600X 이렇게 된다고. X가 어차피 양수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1차 1차로 나눠주시면 X가 12 빼기 2 곱하기 X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X는 4보다 작다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냥 끝났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5번에서 문제가 6이 왜 나왔을까요? 최종 답에. 이제 와서 속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대칭성에 의해서 얘는 반드시 여기겠죠.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랑 위치를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얘를 보고서 야 여기서 x가 4보다 작아야 돼 라고 제가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회전시켜서 보시든가 얘랑 이렇게 대칭시켜서 보시든가 하면 이 길이가 지금 4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얘가 4보다 작을 때 얘는 당연히 이보다 커지지 않아요? 거꾸로 얘가 2보다 커지면 얘는 4보다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계산 없이도 이라는 걸 아실 수는 있습니다. 허무하네요. 그랬네. 자, 그 다음에는 56, 7, 8 이렇게 세 녀석은 괜찮으십니까? 안 괜찮으시면 지금 알려주셔야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평균적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얘를 숙제용으로 좀 따로 드리고 이제 수업을 딴 거 갖고 할 생각인데 참 맞춤하게 그 이번에 숙제가 38문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목요일 다 오시잖아요. 그죠? 참 절벽에 맞아 떨어졌습니다. 평면절표 나가겠습니다. 좀 설명을 하다가 중간에 볼게요. 지금 시기 좀 애매해서.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평면 좌표까지는 못 가고요. 그 직선, 수직선, 1차원 수직선상에서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얘를 들고 다니시다가 놓쳐버릴 것 같으면은 책에다가 필기를 하시고 아니면 뭐 얘를 나는 잘 갖고 다니시면 다시는 여기다 필기를 하셔도 되세요. 제가 오늘도 필기량이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책에 잘 안 나오는 이야기부터 출발을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해방 정식을 처음 이제 배우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은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원 얘기 잠깐만 할까요? 자, 점은 몇 차원이에요? 얘는 0차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이 뭐예요? 선이 1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면이 됐을 때 면이 2차원, 공간이 3차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면이 2차원이야?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해보시면 여러분 단위를 한번 생각해보실래요? 어렸을 때 친숙한 단위 센티미터 할까? 자, 제곱 센티미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센티미터 2개 곱한 거 아니었어요? 자, 얘는 부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기서 야드 뭐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잘 몰라요 제가. 뭐 야드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쓰나? 잘 모릅니다. 자, 그렇고 자,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우리가 좌표 평면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쓸 텐데 얘는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거지? 라는 거랑 얘를 갖다가 차원을 더 확장을 시키면 3차원 우리는 여기서 항상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직교좌표계 밖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3차원 공간 직각좌표계 내지는 직교좌표계 이런 표현을 쓸 거고 얘가 3차원 얘가 2차원이었으면 1차원은 뭐였을까? 1차원 선. 자, 여러분이 되게 어렸을 때 초딩 때 뭐 이런 거 해보시지 않았어요? 여기 뭐 네모칸이고 1차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몇 학기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엄청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1차원 수직선에서 2차원의 좌표 평면까지 딱 확장을 하고 3차원은 안 할 겁니다. 3차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으면 기하를 선택을 일단 하셔야 되고, 공간좌표를 하시려면 실제로는 공간좌표가 정말 핵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평면좌표 할 수 있으면 공간좌표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저는 중학교 때 1학기보다 2학기가 훨씬 쉬웠어요. 압도적으로 쉬웠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과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2학기 때 통계가 쉬웠어요 말고 도형 나오는 부분이 있죠. 난 그 도형 되게 쉬운데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쉬운 것도 맞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하, 사실은 옛날식으로 말하면 기백 하시면 편안해요. 안 보이냐? 그래서 삼수선 이렇게 내리면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게 되고, 나는 1학기 때는 잘 버텼는데 1학기 때는 그냥 편안하게 100점 근데 2학기는 솔직히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제가 중학교 레벨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학교 문제집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문제를 풀면 나는 너무 힘들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문과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너무 고생을 하고 성과가 잘 안 납니다. 여러분한테 지금 뭐 문이과가 큰 뭐 의미가 없다고 해도 기본적으로는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중학교 때 나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기저귀 보조선이 보이던데 너 안 보이냐? 이런 분들은 대체로 지금 영재고 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지금 얘가 기말이 도형의 방정식 쪽이 나오는 건 맞고요. 중학교 때 배우셨던 그 기저귀 보조선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문제도 있어요. 시험이 되게 어려운데 애들이 되게 잘한다. 그런 학교에서는 그래도 볼 줄 알면 조금 도움이 되는 문제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가 많고, 자, 우리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 해석기하는 거예요. 해석기하는 뭐냐? 어떤 기저귀 보조선도 보이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구제해주는 어떤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나왔던 이렇게 하면 이게 되잖아, 이게 그럼 되잖아 하는 거는 논증기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논증기하에서 배우셨던 내용들을 일부러 잊어버리지는 마세요. 근데 일반적인 과정으로, 그러니까 경시대회 같은 거 없이 그냥 고등학교 1, 2, 3학년 내신 하신 다음에 수능 보고 뭐 여차 해봐야 수리논술 정도 수준 하시는 데는 해석기하만으로 전부 다 커버가 됩니다. 다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논증기하를 참 잘하시는 분이 야, 이거 사실 여기서 출제된 건데 이렇게 하면 훨씬 빠르잖아 라고 하는 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얘만으로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얘가 고등학교 교과과정이고요. 얘는 교과과정 아니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해석기야만 볼 거고, 자,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분간은 허수를 접어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해석기야라고 하는 건 이제 좌표 평면에다가 수식으로 표현을 해서 대수적으로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여기도 실수, 여기도 실수축이라서 R2, R 곱하기 R 뭐 이런 걸로도 쓰고 아니면은 R2 이런 식으로도 쓰는데, 어쨌든 실수하고 실수라서 여기는 허수가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심하셔도 돼요. 대신에 원방 같은 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힘들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자, 해석기하는 뭐다? 전부 다 그냥 좌표 잡아서 실수 그 차원에서의 좌표 평면 안에서 다 풀어버릴 거다. 이걸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런 용어를 아실 필요는 없는데 대신 남들이 얘기할 때 쫄지 마라. 그 다음에 나는 중학교 때 도형 겁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나 정12면체 이런 거 되게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일단 평면 좌표 제대로 잡으실 줄 알아야 되고, 이쪽 단어에서 출제되는 주제들이 막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선 그리실 줄 알아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까지 제대로 하신 다음에 도형에 이동하면 1학년 과정은 딱 끝나고요. 2학년이 됐을 때 수1에서 도형 하나도 안 나오고, 물론 뭐 무한등 미국살 때 그 정도 닮은 도형 정도 나오긴 하겠지만 수원에서 안 나오고 수투에서도 거기서 말하는 도형은 그냥 이런 곡선, 3차 함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미적분에 가서도 이게 정시면체 이거 두시도가 안 보이냐 뭐 이런 거는 안 나옵니다. 그건 죽어도 하고 싶다 그럼 기하를 선택을 하시고 그쪽 길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자, 일단은 제가 그거부터 할게요. 두 점 사이의 거리부터 한번 질러 보겠습니다. 목차를 꽤 여러 개를 잡을 생각인데 일단은 그 얘기부터 하죠. 1차원의 수직선상에 얘는 책에 잘 안 나옵니다. 자,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그 1차원 수직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 아니면 좌표값 길이 빼고 절대값 15거든요. 그게 끝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경우의 수를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 뭐냐면, 자, 수직선에다가 제가 그냥 여기다가 야 A점의 좌표를 A라고 두고 B점의 좌표를 B라고 둘게. 야 그럼 A, B 선분 뭐냐? 길이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까지 외워두신 대로 B 빼기 A라고 대답을 잘 하실 겁니다. 또는 수직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그냥 좌표만 주어졌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면 된다. 근데 왜 그렇죠? 이유를 여쭤보면 설명을 이렇게 또렷하게 잘 못하시길래 그래서 얘를 세 가지 버전을 다 한번 나눠서 해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요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0보다 A가 더 크고 B가 더 컸을 때 이게 어떤 상황이냐. 저는 그냥 그 설정은 그대로 가져갈게요. 첫째, A점의 좌표를 꼬마 A, B점의 좌표를 꼬마 B라고 쓴다. 요거 설정 하나랑 A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다 라는 설정은 그대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점의 위치만 이래저래 바꿔가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분 AB의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제가 엄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좌표라고 하는 게 과연 무슨 뜻이냐 이거죠. 좌표라는 게 무슨 뜻이냐. 가령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좌표 평면을 좀 많이 쓰고 계신다면 마이너스 3,2가 무슨 뜻이냐 이거죠. 얘가 뭐냐,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다. x좌표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원점에서부터 거리 3만큼 왼쪽으로 떨어져 있다 이 뜻인 거를,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의미로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할 겁니다. 마이너스가 뜻하는 건 왼쪽으로 가세요 라는 뜻이었고, 3은 그 절대값 3은 여기서부터의 거리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이거 수능 가십니까? 얘 같은 경우는 y축의 양의 방향으로 그 길이 이만큼 가시오.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요점일 뻔했는데 양의 방향으로 가시오. 이제 요것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AB 길이를 뭐냐면 저는 할 줄 아는 게 좌표에서 좌표 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OB의 길이에서 OA의 길이 빼시는 거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절대값 B인데 B가 양수인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B 빼기 A입니다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컨셉은 뭐가 있냐면 A는 음수인데 B가 양수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얘를 거리를 구할 수 있느냐. 거리를 구하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나누어서 풀고 있느냐, 바보라서 그러냐. 얘는 여러분이 좌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부러 이렇게 합니다. 자, AB 선분의 길이 어떻게 할 거냐. AO에다가 OA라고 할게요. OA 선분의 길이에다가 OB 선분의 길이를 더하시면 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OA 선분의 길이는 절대값 A, 그 다음에 얘는 한 번 더 쓰면 절대값 B 이렇게 될 텐데 A가 음수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얘는 B가 될 것이다. 뭐지? 결론을 놓고 보면 똑같네.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뺐네 하는 거 한번 관찰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A보다 B가 더 크다는 설정은 유효한데 둘 다 음수이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 원점에 있는 O는 숫자 0이 아니고요. 오리진 할 때 대문자 O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AB 선분의 길이 어떻게 할 거냐. OA 선분의 전체 길이에서 OB 선분의 길이를 빼면 될 거 아니냐. 그럼 절대값 A에서 절대값 B를 빼면 될 것이다.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B를 뺐으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무조건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납득하십니까 이거?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 거 더 볼까요?
3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직각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좌표 평면 전부 다 직각 좌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대학 가시기 전까지는 사교 좌표계를 전혀 안 예쁘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 직교 좌표계가 얼마나 소중한 녀석인지 아직 못 깨달으셨을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많이 쓰시는 앱이 있죠. 폰 보고 찾아가시죠. GPS, GNSS라고 하는 정확하게는 걔네들이 이러는 삐뚤어진 좌표계를 씁니다. 근데 3차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단면이 평행사변형인 요런 녀석들이 입체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겁나 어렵습니다.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 기타 극좌표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한데 극좌표는 여기서 나올 얘기는 아니고 얘 같은 경우는 일단 사교좌표계, 삐뚤어져 있는 좌표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자, 여기에서 3,2 한번 찍어보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X 하나 둘 셋 가서 요 선상에 있어야 되나? 라는 것부터가 이미 틀렸습니다. 왜냐면 Y 하나 둘 하시다 보면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뭐 이상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Y축이 경사져 있다고 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야 Y축 따라서 두 개 가봐 이렇게 했는데 저는 Y축을 따라서 가고 있는데 어쩐지 오른쪽으로 가고 있네요. 이상하네. 그죠? 아니 길 따라서 가네. Y축으로 7만큼 가봐 응 하면서 Y축 따라서 7만큼 가고 있는데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쩐지 오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얘네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쉬운 표현을 쓰면 X하고 Y하고 성분이 독립되어 있지가 않은 거죠. Y축을 따라서 가는 요 녀석도 오른쪽으로 가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런 성분 말고요.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축만 따라가는데 나 왜 옆으로 가고 있어? Y축 자체가 기울어서 그럼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자, 그런데 직교좌표계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냐면 야 Y축에서 3인 점집어봐. Y는 3 한번 표시해봐. 여기다가 이게 딱 찍고 Y 위아래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X가 무슨 관여를 해요? 전혀 관여하지 않죠. 직교좌표계의 극장점 뭐냐? X하고 Y하고 성분이 독립되어 있다. 이제 이 내용만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서 벡터를 배우시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이시게 될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직교좌표계가 그냥 하여튼 좋은 건 줄은 알아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도라지 같은 거 먹으면서 이게 뭐 사포닌이 무슨 효능이고 이렇게 알고 먹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몸에 좋다니까 그냥 쓰지만 먹은 거잖아요. 여기서도 직교좌표계 되게 좋은 거다. 이제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좋고 편리하다. 이 정도 알고 계시고 자, 제가 이제 여기 두 선 A, B 사이의 거리, 즉 선분 A, B의 길이를 알고 싶은데 모든 책에서 얘를 항상 이 모양으로 그려요. 일사분면에 반드시 점 A, B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그리는 게 편해서 그렇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원의 방정식하고 이동 끝날 때까지 어느 분을 가슴에 새기고 계셔야 되냐면 피타고라스 할배를 일단 데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고등학교 졸업하실 때까지 직각 소리 나오면 바로 피가 나와야 돼요. 직각 어쩌고 나왔으면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그거를 계속 마음속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A하고 B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거냐면 A점을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쭉 그어보시고 B점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을 쭉 이런 식으로 그어보셨을 때 어머나 본의 아니게 직각삼각형이 하나 나와버렸네. 여기까지 보이십니까? 자, 그럼 저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요 파란색 선분의 길이를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 이렇게 슥슥 내려보시면 요 파란 녀석의 길이 어떻게 되겠어요? x2 뜨드드드 내려보시면 여기가 x2고 뜨드드드 해보시면 여기가 x1이니까 얘가 x2 빼기 x1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좌표 평면상의 그림이 그려져 있지가 않고 그냥 딱 좌표 두 개만 나와 있다고 하면 그땐 절대값 씌워주시면 끝나는 거죠. 여기까지 숨 가세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노랑둥이의 길이 어떻게 할 거냐? 자, B점의 Y좌표가 Y2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축에서부터 요만큼의 요 길이가 Y2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납득? 자, 그 다음에 A점의 Y좌표가 Y1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X축에서부터 요만큼의 길이가 Y1이다. 요 뜻입니다. 여기까지 숨 가세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까지 뭐 다 해놨어. 자, 그럼 B에서부터 여기까지 노란 선분의 길이는 뭐가 돼요? Y2-Y1 되는 거 맞습니까? 역시 여러분이 그림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식으로만 좌표로만 딱 주어졌을 때는 절대값 하나 씌우시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납득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분시사발해갖고 어느 할배 모셔놨어요? 피타고라스 할배 한번 모셔놨죠? 그죠? 자, 피타고라스가 뭘 좋아해? 직각삼각형 참 좋아하시는데 그냥만. 자, 직각삼각형 ABH에서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즉 AB의 제곱은 일단은 제곱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까지 동의하십니까? 자, 파란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노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까지 있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원래부터 구하려고 했던
두 점 사이의 거리, 선분 AB의 길이가 무엇이 되느냐. 자, 절대값을 씌우고 제곱을 하나, 양 제곱을 하나,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어차피 y2 마이너스 y만의 통계를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여기까지가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 끝났고요. 여기까지 하고 우린 좀 쉽시다. 네. 여러분 이제 혹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x1, x2, y1, y2를 써서 직접 남 앞에 어필하셔야 되는 2번에서 1번 빼고 2번에서 1번 빼는 게 제일 보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3을 제곱을 하나 플러스 3을 제곱하나 똑같지 라는 마음 때문에 x2 마이너스 x1을 제곱을 하시고 y1 빼기 y2를 제곱하시고 이러시면 이게 되게 논리가 이상해 이제 이런 느낌을 줍니다. 계산 결과는 똑같지만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를 이렇게 구하는구나 까지를 일단 머릿속에 담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차피 선행을 다 배우신 적이 있죠? 기억이 좀 되살아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자, 일단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 자, 해석기야 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도형 감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면 돼. 이거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수직선 1차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어떻게 해라? 큰 좌표에서 작은 좌표 빼라. 누가 큰지 모르겠으면 차를 구하시오니까 그냥 절대값 씌우면 된다. 끝. 이 내용이었고 좌표 평면상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좌표 차의 제곱, 좌표 차의 제곱 이렇게 두시면 된다. 이게 이제 내용 끝입니다. 그죠? 별거 없죠? 네, 그러면은 잠깐 쉬고 정비한 다음에 와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 지금 저 시계 기준으로 애매하게 15분에 만납시다. 쉬는 시간 7분 정도 드렸습니다. 저 오늘 9시쯤 가요. 왜요? 저 목요일까지 생각보다 2개가 있어서 내일 야자에서 제가 주말에 뭐 하셨어요? 이러고 얘기를 했겠죠. 어제 이거 말씀 어제 나왔어요? 하나는 어제 나 나머지 한 번은요? 그거 지난주에 나왔어요? 고등학교 다녀보시니까 해놨긴 했는데 너무 규칙 그 규정이 좀 애매해가지고 그냥 다시 신문기사 스크랩을 10개 하고 몇 개요? 10개 영어 신문기사 네. 그 다음에 5줄 요약을 하고는 각각 5줄씩이요? 네. 5줄 요약 드리고요? 네. 몇 점짜리 수요? 그 뭐. 했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갑자기 그래가지고 5줄이 무슨 뜻이에요? 문장 5개야? 근데 진짜로 줄을 5개? 대충 모르겠어요. 그냥 5줄 말로 좀 맘대로 해. 이번 주 토요일 날 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뒷부분 따로 배우는 1시 정도 와주시면 돼요. 1시? 아니 몇 시에 올 수 있어요? 엄청 빨리 오면 5시. 5시는 좀 힘든데요. 아, 그래요?